안녕하세요. 챕터 3 벡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3은 두 개의 이론과 한 개의 문제풀이로 구성해 총 3개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챕터 2에서 물리량은 크게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스칼라량은 일반적인 사칙 연산으로 연산하면 되지만 벡터량은 별도의 연산 과정을 거쳐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러한 벡터의 연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를 보면 크게 직각 좌표계와 극 좌표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각 좌표계는 공간의 한 점을 x와 y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때 x와 y는 원점을 기준으로 각각 가로축 방향으로 그리고 세로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표현한 것으로, 이때 표기하는 건 가로 열고 x, y로 나타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좌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Q점은 마이너스 3,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하기를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4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다 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좌표계인 경우에는 공간의 한 점을 R과 세타로 나타내며, 표기하기로는 이렇게 가로 열고 R, 세타로 표기합니다. 이때 이 R은 원점에서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거리를 R로 나타내고, 이때 각 세타는 X축과 이러한 R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세타로 나타냅니다. 이때 반식의 방향을 각도의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90도 플러스 90도는 마이너스 270도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극좌표계는 물체가 원궤도 또는 타원궤도로 운동하는 경우 직각좌표계보다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모두 공통적으로 두 개의 값으로 공간상의 한 점을 표현하는데, 이는 2차원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차원이라면 한 개의 값, 2차원이라면 두 개의 값으로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연스럽게 3차원 공간에서는 각 좌표계 모두 한 개의 추가적인 위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 좌표계와 극 좌표계의 관계를 통해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직각 좌표계의 이 x 성분은 바로 r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y 성분은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직각 좌표계가 아닌 이 극좌표계의 r과 세타 이 값을 통해서 직각 좌표계의 x와 y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이번엔 반대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탄젠트 세타 가로분의 세로 하면 x분의 y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이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직각좌표계에서의 x와 y 값을 통해서 극좌표계의 r과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간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벡터의 성분분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란 바로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며,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벡터 A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속도라든지 또는 힘이라든지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벡터는 직각 좌표계를 각 좌표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벡터의 성분 분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각 좌표축에 대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x축 성분은
원래 벡터 A를 X축 방향으로 사형시키면 됩니다. 사형시킨다라는 건 그 방향으로의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X축으로 사용한 이 크기 AX는 A 코사인 세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크기는 A 코사인 세타이고 방향은 X축 방향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성분은 이 벡터 A를 Y축 방향으로 사용시킨다라는 의미로서 그 크기는 A 사인 세타이고 방향은 Y축 방향을 향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벡터 A는 X축 방향의 성분과 Y축 방향의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한 기로 표기되어 있는 벡터를 왜 두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속도 V라든지 또는 힘 F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직각 좌표계의 성분부 내에서 운동을 분석하며 훨씬 더 분석하기가 수월할 때가 많아서 자주 사용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성분분해 되어 있는 두 벡터를 합하면 다시 원래의 벡터가 되므로 등식이 성립합니다. 역시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의 관계식을 살펴보면 벡터의 크기는 루트 ax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ax분의 ay니까 이 역시 ax와 ay를 알면 극좌표계의 거리에 해당되는 a와 각도에 해당되는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단위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차원은 없고 크기는 1이면서 특정한 방향을 갖는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벡터 연산에서는 방향을 고려해야 해서 이를 수식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위 벡터를 자주 사용합니다. 3차원에서 직각좌표계, 즉 x, y, z인 이러한 직각좌표계에서는 그 방향을 x, y, z로 나타내는데 각각의 단위 벡터를 i hat, j hat, k hat으로 표기합니다. 이 순서 i, j, k는 순서대로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일반적인 벡터 같은 경우는 기호 위에 화살표를 나타내는 걸로 나타내지만 단위 벡터는 화살표까지는 쓰지 않고 햇이라고 하는 모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는 삼각형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 I hat 하면 I 위에 이렇게 햇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x, x축 방향으로의 벡터를 예를 들어서 x의 화살표로 나타낸다면 이는 x, I ha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x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이 단위 벡터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차원은 없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면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로 나타내면 그때 이 r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r hat이라고 표기를 하고, r hat의 방향은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약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극좌표계는 r, 세타로 나타낸다 했으니까 r hat도 있지만 세타 hat도 존재하는데, 이 세타 hat, 즉 각도와 관련된 단위 벡터는 r hat과 이루는 각도는 90도를 이루며 그 방향은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을 향하는 걸 우리는 세타 hat의 방향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r hat과 세타 hat 모두 단위는 없고 크기는 1입니다. 마지막으로 벡터를 합성하는 대수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벡터 A와 벡터 B 두 벡터를 더하는 상황입니다. 연산 중 이러한 덧셈 같은 경우는 스칼라량과 벡터량 모두 같은 단위면서 동일한 물리량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속도 A와 속도 B는 더할 수 있지만 속도와 힘은 더할 수가 없음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이러한 벡터 A는 AXI 더하기 AYJ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벡터 B도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면 벡터 B는 BXI 더하기 BYJ입니다. 즉, 이 두 벡터를 덧셈을 해주게 되면 벡터의 덧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단위 벡터 i햇과 i햇끼리 서로 묶어서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j햇과 j햇끼리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면 전체 합성 벡터는 ax 더하기 bx의 i햇 그리고 ay 더하기 by의 j햇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벡터 B의 시작점을 A 벡터의 끝점에 두었을 때 합성 벡터는 두 벡터의 처음과 끝을 잇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면 전체 합성 벡터의 x축 성분은 ax와 bx의 합이고 전체 합성 벡터의 y축 성분은 ay와 by의 합으로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 벡터의 크기와 각도는 이 수식과 같이 전체 합성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덧셈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루는 각도는 이 그림에서의 이 각이 바로 세타가 될 텐데 이 세타는 ax 더하기 bx분의 ay 더하기 by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3 벡터에서 벡터 연산인 덧셈, 뺄셈, 내적, 외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